보이지 않는 붓질, 베니스, 이탈리아, 현재. 황혼의 호박빛이 대운하를 구리와 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팔라초 콘타리니의 최상층 복원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치아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곤돌라들이 물 위를 미끄러지고 관광객들이 리알토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복원실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엘레나 로시 박사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더욱 강조했다. 12명의 전문가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 앞에 놓인 태블릿에는 모두 같은 이미지가 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석양의 성모 복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빨간색 하강 곡선. 콘티 박사님, 엘레나가 수석 보존 전문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알레산드로 콘티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바티칸 박물관의 수석 보건가였던 그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질책을 기다리는 학생처럼 불안해 보였다. 로시 박사님, 결합 매질의 불안정성 문제는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최고의 화학자들이 밤낮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하지만 2달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엘레나가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이미 공개 전시 일정을 한번 연기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석양의 성모. 6개월 전 엘레나가 팔라초 콘타리니의 가벽 뒤에서 발견한 르네상스 프레스코와 처음에는 벨리니의 작품으로 추정되었고 5천만 유로의 복원 예산이 승인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세계 미술계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선사할 기회였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그림은 계속 퇴화했고 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3주가 남았습니다.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두가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까지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프레스코와는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될 것이고 프로젝트는 엘레나는 말을 멈추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 5천만 유로의 공적 자금 낭비, 국제적 망신, 엘레나의 경력 종말, 그리고 500년 된 걸작의 영구적 손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엘레나가 말했다. 전문가들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이 읽혔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3주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회의실이 비고 엘레나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34세 이탈리아 최연소 국립미술복원 프로젝트 책임자. 매거진 표지를 장식했던 문화재 보존의 아이콘. 그러나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지친 여자의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그녀의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을 남겨놓았다. 엘레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항상 도전을 즐겼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쁨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너무 많은 것이 위태로웠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프레스코와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성모와 아기 예수 금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진 하늘, 성모의 얼굴에 드리운 부드러운 그림자, 아기의 눈에 담긴 놀라운 생동감. 이것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예술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보존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프레스코와는 빠르게 퇴화하고 있었다. 성모의 뺨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매일 더 깊어졌고 안료가 벗겨지기 시작했으며 색채가 흐려지고 있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엘레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미술사학자였지 화학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보존화학을 공부했고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여전히 그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
엘레나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비서 카테리나였다. 박사님, 베네티 교수님께서 전화를 원하십니다. 엘레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마르코 베네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엘레나의 방법론을 항상 비판해 왔던 사람. 그는 엘레나가 너무 위험한 복원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다. 연결해 주세요. 엘레나가 말했다. 로시 박사. 베네티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박사 칭호를 사용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존경이 없었다. 석양의 성모가 여전히 문제라고 들었소. 교수님. 엘레나가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위원회는 이 위험한 프로젝트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레스코화를 더 이상 악화시키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엘레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베네티가 프로젝트를 취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아직 3주가 남았습니다, 교수님. 엘레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팀은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3주. 베네티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소. 하지만 그 후에는 우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오. 전화가 끊겼다. 엘레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미 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전체 경력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다. 밤 11시, 보건실. 엘레나는 고요한 팔라초를 걸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몇몇 연구원들은 여전히 실험실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사님이 나타나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계속하세요. 방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엘레나가 말했다. 연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 모든 노력이 헛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중앙보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담긴 프레스코화가 있었다. 기후조절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했다. 벽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500년의 역사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의 6개월간의 연구가 응축되어 있었다. 엘레나는 유리에 손을 대고 프레스코화를 바라보았다. 석양의 금빛이 성모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무시무시한 취약성이 숨겨져 있었다. 아름답네요. 그렇죠. 엘레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두운 린넨 바지, 흰 셔츠,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소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그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어두운 곱슬머리와 친절하면서도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렸네요.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엘레나는 즉시 경계했다. 여기는 제한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림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레나가 물었다. 그녀는 보안 버튼에 손을 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 이름은 마테오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마테오 다 폰테. 평소 같았으면 엘레나는 그저 보안을 불러 이 침입자를 내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어쩐지 이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마테오 다 폰테. 이상하게 익숙하게 들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엘레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석양의 성모군요. 그가 말했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레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프레스코화를 바라보았다. 베네치아는 작은 도시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 저는 이 그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술사학자이신가요? 엘레나가 물었다. 마테오는 쓸쓸하게 웃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엘레나는 그 말에 궁금증을 느꼈다. 하지만 더 묻기 전에 마테오가 프레스코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레나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마테오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현대의 재료로 이것을 치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현대의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분노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테오는 프레스코와의 성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안료는 특별합니다. 베네치아 라군의 특정 토양에서만 발견되는 광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합 매질은 그는 잠시 멈추었다. 독특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엘레나가 물었다. 당신은 보존 전문가입니까? 마테오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엘레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가 단순히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절망, 그리고 이 그림을 구하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욕구를. 저는 한때 화가였습니다. 마테오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류의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압니다. 르네상스 기법을 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엘레나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그 이상입니다. 마테오가 말했다. 저는 이 특정한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압니다. 엘레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이성은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계속하세요. 엘레나가 말했다. 마테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달걀 템페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달걀이 아닙니다. 라군의 특정 섬, 토르첼로에서 자라는 희귀한 새의 달걀입니다. 그 새들은 특별한 식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알은 독특한 화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결합 매질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었다. 그들은 그것이 오염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안료는 무라노의 유리가루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테오가 계속했다. 특정한 색깔의 유리, 금빛을 위한 황금 루비 유리, 파란색을 위한 코발트 유리. 이것이 그림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빛이 유리 입자에서 반사되어 거의 발광하는 듯한 품질을 만듭니다. 엘레나는 이제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안료에서 유리 입자를 발견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이 오염이거나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십니까? 엘레나가 물었다. 마테오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기록들입니다. 장인의 비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기술들. 어디서 이런 기록을 보셨나요? 엘레나가 물었다. 마테오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엘레나는 그의 모호한 대답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그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인식했다. 만약 그가 옳다면 이것은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테오가 말했다. 하지만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탄산칼슘의 결정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주 안에, 어쩌면 더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당신은 화학도 아십니까? 엘레나가 놀라며 물었다. 당시의 화가들은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마테오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료를 만들고 우리 자신의 바니쉬를 조제했습니다. 우리는 재료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엘레나는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했다. 마치 그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 중 한 명인 것처럼 말했다. 잠깐만요. 엘레나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이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없어요. 먼저 당신의 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하지만 그녀가 보안 전화기에 손을 뻗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마테오는 사라져 있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엘레나는 빠르게 방을 수색했다. 숨을 곳이 없었다. 보안 카메라는 모든 출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이마에 손을 댔다. 스트레스가 환각을 일으키게 한 걸까? 하지만 그 대화는 너무나 생생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달걀 템페라, 유리 가루, 토르첼로,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엘레나는 즉시 보안실로 향했다. 야간 경비원 파울로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파울로, 지난 30분간 보건실 영상을 보여주세요. 파울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을 되감았다. 화면에는 엘레나가 혼자 보건실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프레스코화를 바라보며 서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장면. 하지만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상에서 엘레나는 마치 공기 중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 혼자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파울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는요? 엘레나가 물었다. 파울로는 다른 화면들을 확인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모든 각도에서 엘레나는 혼자였다. 감사합니다, 파울로. 이것은 피로 때문인 것 같아요. 엘레나는 자신의 임시 숙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 얼굴, 그가 한 말. 모두 너무나 선명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적 정보를 제공했다. 환각이 그런 세부 사항을 만들어낼 리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마테오가 언급한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토르첼로 섬, 희귀한 새들, 유리 가루와 안료의 혼합. 놀랍게도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토르첼로에는 실제로 특별한 식단을 가진 희귀한 새 종이 서식했다. 르네상스 문헌에는 무라노 유리 가루를 안료에 섞는 기술이 언급되어 있었다. 루미노시타라고 불리는 발광 효과를 만들기 위한 기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마르치아나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6세기의 오래된 문서, 장인 기록. 마테오 다 폰테, 화가이자 프레스코 화가. 1453년 베네치아에서 출생. 조반니 벨리니의 제자. 그의 스승보다 더 큰 재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특히 루미노시타 기법의 대가로 인정받음. 엘레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1518년 25세의 나이로 베네치아 라군에서 익사 사망. 그의 미완성 걸작 석양의 성모는 그의 죽음 후 팔라초 콘타리니의 가벽 뒤에 봉인됨. 그의 가족은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하려 할까봐 두려워했다고 전해짐.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석양의 성모. 그들이 복원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림. 그리고 마테오 다 폰테. 방금 그녀와 대화했던 남자의 이름.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거기에는 마테오의 초상화 스케치가 있었다. 곱슬머리, 지적인 눈, 부드러운 미소. 그녀가 보건실에서 만난 그 얼굴.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과학자였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유령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놓인 증거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네치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것들을 가려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 마치 마테오처럼.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평소보다 일찍 팔라초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설쳐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약점을 보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위기의 시간에는. 그녀는 즉시 알레산드로와 수석화학자 지오바나 마르티니를 불렀다.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엘레나가 말했다. 우리는 현대의 결합 매질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의 재료를 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산드로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원래의 결합 매질을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인 달걀 템페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달걀인가요? 엘레나가 물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특별한 종의 새에서 온 것이라면. 지오바나가 관심을 보였다. 흥미롭네요. 어떤 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토르첼로에 서식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엘레나가 말했다. 역사적 문헌에서 읽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특별한 특성 때문에 이 새들의 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료에 대해서는요. 엘레나가 계속했다. 우리는 유리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무라노 유리 가루를 안료에 섞어 루미노시타 효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알레산드로는 안경을 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미노시타 기법은 문헌에 언급되어 있지만 정확한 방법은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재발견할 수 있다면. 하지만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얻으셨나요? 지오바나가 물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이론입니다. 엘레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마테오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르치아나 도서관의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오래된 장인의 수첩입니다. 엘레나가 거짓말을 했다. 16세기의 문서입니다. 알레산드로와 지오바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마침내 말했다. 시도해봅시다. 하지만 먼저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재료들을 찾아야 하고 안전하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엘레나가 말했다. 우리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2주는 엘레나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적인 시간이었다. 팀은 토르첼로로 가서 희귀한 새를 찾았다. 놀랍게도 그 새는 실제로 존재했다. 작은 회색과 파란색 새로 라군의 특정 식물만을 먹었다. 그들은 지역 농부로부터 몇 개의 알을 구했다. 동시에 다른 팀은 무라노의 유리 장인들과 협력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유리 제조 기술을 재현했다. 그들은 역사적 문헌을 연구하고 오래된 방법으로 색깔 있는 유리를 만들고 그것을 미세한 가루로 갈았다. 매일 밤 엘레나는 보건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마테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프레스코와 앞에 앉아 성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테오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조언을 따르고 있어요, 마테오. 우리는 당신의 재료를 찾았습니다. 제발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주 후 새로운 결합 매질이 준비되었다. 토르첼로 새의 달걀로 만든 템페라, 무라노 유리 가루와 혼합된 안료. 팀은 조심스럽게 작은 테스트 샘플을 준비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알레산드로, 지오바나,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엘레나는 그들 앞에 서서 테스트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프레스코화의 가장 손상된 부분, 성모의 뺨의 작은 영역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엘레나가 말했다.
만약 새로운 재료가 기존의 안료와 결합하고 결정화를 멈춘다면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베네티 교수가 물었다. 그는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실패한다면? 엘레나는 잠시 멈추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테스트는 다음날 아침 시작되었다. 엘레나와 알레산드로는 보호복을 입고 기후조절 챔버에 들어갔다. 그들은 가장 섬세한 붓을 사용하여 새로운 결합 매질을 프레스코와의 작은 부분에 조심스럽게 적용했다. 모두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새로운 재료가 기존의 안료와 접촉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안료가 반응하고 있었다.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균열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미세한 빛남, 루미노시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오바나가 속삭였다.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현미경으로 표면을 자세히 검사했다. 결정화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결합 매질이 기존의 층과 완벽하게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남, 이것은 놀랍습니다. 유리 입자가 빛을 반사하여 거의 3차원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안도의 눈물을 참아야 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마테오가 옳았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테스트 영역을 관찰했다. 안정성은 유지되었다. 실제로 처리된 영역은 나머지 프레스코화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보였다. 우리는 전체 프레스코화에 이것을 적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마침내 선언했다. 복원의 마지막 단계. 다음 10일은 정밀한 작업의 시간이었다. 엘레나와 그녀의 팀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새로운 결합 매질을 조심스럽게 프레스코화 전체에 적용했다. 각 붓질은 신중하게 계산되었고 각 영역은 철저하게 문서화되었다. 엘레나는 거의 복원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간이 침대를 가져와 밤에 몇 시간씩 자고 깨어나서는 프레스코화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마테오를 기다렸다. 그가 다시 나타나 그의 그림이 구해지는 것을 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8일째 되는 날 밤, 엘레나는 지쳐서 프레스코화 앞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팔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깨어났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엘레나는 눈을 떴다. 마테오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프레스코화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마테오. 엘레나가 속삭였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보안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마테오가 말했다. 당신은 나의 기술을 재발견했습니다. 500년 후에. 당신의 그림이었군요. 엘레나가 말했다. 석양의 성모. 그것은 벨리니가 아니라 당신의 작품이었어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익사.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1518년, 당신은 내 대해 알아냈군요. 마테오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로 유령인가요? 엘레나가 물었다. 마테오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저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형태를 벗어난 의식. 나는 나의 마지막 작품에 너무 많은 내 자신을 담았습니다. 나의 열정, 나의 기술, 나의 영혼.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일부는 그림과 함께 남았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이 나타난 건가요? 나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마테오가 말했다. 500년 동안 나는 이 그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벽 뒤에 숨겨져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빛으로 다시 가져왔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도와야 했습니다. 왜 내게만 보이나요? 엘레나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볼 수 없어요.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요. 마테오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의 상태에서는 나는 선택적으로만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요. 마테오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해냈어요. 나는 단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실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술을 재발견했고 재료를 찾았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나의 조언 없이도 당신은 결국 그것을 알아냈을 거예요. 나는 단지 시간을 절약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너무 겸손해요. 엘레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프레스코화를 함께 바라보며 석양의 금빛이 성모의 얼굴을 감싸고 루미노시타 효과가 그림을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아름답네요. 엘레나가 속삭였다. 당신은 천재였어요, 마테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마테오가 말했다. 석양, 빛의 방식, 그것이 사물을 변화시키는 방식. 나는 그것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당신은 성공했어요. 엘레나가 말했다. 500년 후에도 당신의 그림은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더 많은 세대를 위해 보존될 것입니다. 마테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의 예술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지식. 그리고 당신은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엘레나가 말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 예술가와 보종아 사이의 연결. 우리는 단지 오래된 것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실제적이었다. 당신은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가시는 건가요? 엘레나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마테오가 말했다. 그림 속에. 당신이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거기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레나가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 속에서 그들이 함께 구한 걸작 속에서 계속 살 것이었다. 공개 전시회. 2주 후 석양의 성모의 복원이 완료되었다. 공개 전시회는 국제적인 이벤트가 되었다. 전 세계 미술 역사가들, 큐레이터들, 언론이 베네치아로 모여들었다. 팔라초 콘타리니는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프레스코화는 특별히 설계된 조명 아래에서 전시되었고 루미노시타 효과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림은 거의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석양의 금빛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엘레나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군중 앞에 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다. 오늘 밤 우리는 500년 만에 다시 발견된 걸작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재발견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프레스코화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그림을 벨리니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구 결과 이것은 마테오 다 폰테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벨리니의 제자이자 그의 스승과 동등한,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재능을 가진 화가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속삭임이 퍼졌다.
마테오 다 폰테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그의 마지막 걸작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다시 공유합니다. 엘레나는 복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물론 마테오의 유령 방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토르첼로의 새, 무라노의 유리, 루미노시타 기법의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레나가 결론지었다. 때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 과학과 고대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500년 전에 잃어버린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관중을 훑어보며 마테오를 찾았다. 그가 거기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뒷줄에 군중 속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엘레나는 그를 향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사라졌고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다. 1년 후 석양의 성모는 미술계에서 센세이션이 되었다. 마테오 다 폰테는 르네상스의 잊혀진 거장으로 재평가되었다. 학자들은 그의 다른 작품들을 찾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박물관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마테오의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사했다. 엘레나는 복원 기술의 혁신으로 국제적 상을 받았다. 루미노시타 기법의 재발견은 다른 르네상스 작품들의 복원에도 적용되었다. 하지만 엘레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설립한 재단이었다. 마테오 다 폰테 재단. 역사에서 잊혀진 예술가들을 재발견하고 그들의 작품을 보존하며 젊은 보존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재단 개막식에서 엘레나가 말했다. 모든 예술가는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걸작은 보존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재능들이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유산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재단은 베네치아에 본부를 두었고 팔라초 콘타리니의 일부를 차지했다. 그곳에는 연구실, 도서관, 그리고 특별한 방이 있었다. 생각의 방이라고 불리는 조용한 명상실. 그 방의 벽에는 마테오의 초상화와 그의 인용구가 걸려 있었다. 예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받기를 기다릴 뿐이다. 엘레나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방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생각하고 때로는 마테오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드물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복도를 걷는 모습, 프레스코와 앞에 서 있는 모습, 항상 미소를 지으며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과 예술가 사이의 연결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진정한 예술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계속 산다. 5년 후 엘레나는 이제 40세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술 보존가 중 한 명이 되었다. 마테오 다 폰테 재단은 번성했고 전 세계에 지부를 가지게 되었다. 수백 명의 잊혀진 예술가들이 재발견되었고 수천 개의 작품들이 보존되었다. 석양의 성모는 팔라초 콘타리니의 연구 전시물이 되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그것을 보러 왔다. 그리고 각각은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 경건함을, 어떤 이들은 순수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어떤 이들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를. 어느 저녁 박물관이 문을 닫은 후 엘레나는 프레스코와 앞에 혼자 섰다. 그녀는 이제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의 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마테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여전히 젊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시간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마테오가 말했다. 당신은 놀라운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했죠. 엘레나가 말했다. 아니요. 마테오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에요. 나는 단지 시작을 도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머지를 해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섰다.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말이 필요 없이. 때로는 생각해요. 엘레나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시대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면. 마테오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그림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의 이름은 여전히 잊혀졌을 것이며, 우리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엘레나가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해요. 마테오가 말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어쩌면 그것이 더 특별할 수도 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연결은 독특했다. 물리적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것. 고마워요, 마테오. 엘레나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의 예술,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우정. 제가 감사해야 해요. 마테오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어요. 나의 예술을 통해, 나의 유산을 통해. 나는 더 이상 잊혀진 화가가 아닙니다. 나는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그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레나가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상 거기 있을 것이었다. 그의 그림 속에, 그들이 함께 만든 재단 속에, 그들이 공유한 기억 속에. 잘 가요, 친구. 엘레나가 속삭였다. 잘 가요, 엘레나. 마테오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어쩌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엘레나는 프레스코와 앞에 혼자 섰다. 석양의 빛이 성모의 얼굴을 감싸고 루미노시타 효과가 그림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레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히 색깔이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이었다.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창조자와 보존자 사이. 그것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했다. 베네치아의 밤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고 운하의 물이 달빛을 반사하고 석양의 성모는 계속해서 빛났다. 베니사 500년 전. 한 젊은 화가가 자신의 마지막 걸작에 부은 모든 사랑과 재능의 증거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일생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구한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었다. 끝.